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인기가 많은 노트북 LM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트북 LM, 요즘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노트북 LM은 업로드된 자료로만 답변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근거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소스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노트북 LM은 소스가 정확하면 답도 정확해지고 소스가 불확실하면 답도 똑같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소스의 정확도가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준비한 소스가 믿을 만한 자료인지 검증하는 방법. 두 번째, 검증이 끝난 소스를 기반으로 질문을 확장해서 더 깊이 파고드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노트북 LM을 시작해 주세요. 노트북 LM을 시작하시는 방법은 구글 검색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구글 계정 옆에 있는 여기 점 9개 있죠? 여기를 통해서 노트북 LM을 찾아주셔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이 노트북 LM을 이렇게 끌어서 위쪽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소스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웹에서 검색해서 가져오는 경우, 아니면 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웹사이트에 있는 주소를 붙여넣기 하거나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거나 복사된 텍스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노트북 LM의 제목을 정해줄게요. 지금 새해니까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스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일단 준비해 놓은 PDF 자료를 한 장 가져올게요. 모건 스탠리의 2026년 전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소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웹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웹에서 검색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검색어를 넣어 볼게요. 패스트 리서치 하실 수도 있고 딥 리서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지금은 패스트로 해볼게요. 이렇게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자료들을 찾아왔죠.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네, 자료를 다 가지고 왔네요.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죠. 이거는 가져올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 3개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실패한 소스 모두 삭제하면 한 번에 가져오지 못한 자료는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질문을 들어가고 싶겠지만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자료가 믿을만 해야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뢰도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너는 신뢰도 검증 전문가야. 업로드된 모든 소스를 검토해서 제목, 출처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하고 추천, 비추천 이런 걸로 구분해줘 라고 해볼게요. 웹 검색에서 찾아온 자료들은 정확한 자료들도 있지만 블로그 글이나 광고성 글들도 많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정보, 건강정보, 금융정보 이런 것들은 민감하잖아요.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나서 좋은 자료만을 선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검증을 해줬네요. 윗부분에는 전부 추천, 좋은 자료로 되어 있고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2026년 세계 전망 요약인데 원문이 아닌 협회 게시판의 요약글이래요. 그래서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 문서는 좀 지워주는 게 좋겠죠. 문서가 어떤 거냐면 보고서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요거죠. 보고서 2026년 세계 전망. 요 자료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걸러 주셔야 돼요. 이 자료는 삭제할게요. 자, 이렇게 소스가 다 정리됐죠? 이제 질문을 시작할게요. 경제 전망을 알아보는 거라서 기관마다 같은 지표를 가지고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글로벌 경제 전망 핵심 결론을 문서별로 요약하고
서로 충돌하는 주장만 따로 모아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 전망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의 주장을 따로 모아서 분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대확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UNDES의 국제기구에서는 침체된 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증권사에서는 소거름 경기라니까 뭔가 저속화되는 것 같죠? 이렇게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다른 곳들의 이유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답변이 생겼다면 이 글은 메모에 저장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답변을 일일이 다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메모로 저장을 하시면 오른쪽 스튜디오 쪽에 저장이 됩니다. 이 메모는 여러분이 다시 소스로 전환해서 왼쪽에다 가져다 놓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전망이 다 다르니까 전망이 다른 이유를 가정의 차이로 분석해줘. 어떤 전제를 두었는지 이거 비교표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표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표도 정리가 잘 되었으니까 메모에 저장해 둘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목을 보면 두 개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내가 알기 편하게 바꿔주시는 게 필요해요. 가정 비교 분석 표라고 해놓을게요. 이제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메모는 소스로 변환하도록 할게요. 이 메모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만 가지고 할 때는 모든 소스를 선택하지 말고 지금 가져온 메모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소스만 가지고 오른쪽에 스튜디오 자료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향을 가로, 세로, 정사각형 선택하실 수 있고 세부 정보 수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기관별 전망 차이가 한눈에 보이도록 하고 표 아이콘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해줘.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 짙은 파랑 톤을 기본으로 해줘 라고 하고 생성할게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얻어온 답변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거예요.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졌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낙관론과 신중론, 대비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놓고 비교했네요. 또 유럽 통화 정책도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관별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인포그래픽으로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줬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은 공유하시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썼던 프롬프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체 소스를 다 선택한 후에 슬라이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드 자료도 자세한 자료, 발표자 슬라이드로 나뉠 수 있는데 저는 발표자 슬라이드로 하고 문장의 길이는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설명도 넣을 수 있는데요. 7장으로 만들어줘 하고 각 장에 들어갈 내용도 지정을 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셔도 되고 그냥 7장으로 만들어줘 라고만 하셔도 돼요. 생성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잘 완성되었나 볼게요. 와, 나노바나나 정말 대단하네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만들어줬는데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PDF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미나이 안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노트북 LM의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노트북 LM을 선택하시면 지금 내가 만들었던 노트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하시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 만들 때 썼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똑같이 넣어 볼게요. 그 대신 도구에서 반드시 캔버스 기능을 설정하셔야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아까와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슬라이드가 생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는 윗부분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성 중이라고 나오죠? 생성되었으니까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글 슬라이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편집하실 수 있어요. 전부 편집 가능하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픽도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하고, 만일에 이미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장하는 부분을 그려달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비슷하게 나왔네요. 이걸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렇게 생성한 구글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파일에서 다운로드에 가시면 파워포인트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 LM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스 검증 방법과 검증된 소스를 활용해서 노트북 LM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 자료로 확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